바로 앞입니다. 네, 광화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자, 그 명태균 씨가 그리고 또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이 됐습니다. 어쨌든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보여요. 네, 당연하죠. 예. 그리고 어제 뭐 김소연 변호사는 뭐 이거는 무슨 돈을 한 푼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확실한 기각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님은 네. 궁금한 게 예. 의뢰인이 누군지 궁금해요. 의뢰인? 아니 명태균 네, 이익에 보통 부합하지. 변호사,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보면 네. 명태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게 변호사의 기본적인 의뢰인 명태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이제 본인의 기본적인 임무란 말이죠. 네. 근데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에 대한 적의와 이준석 의원에 대한 적의와 본인의 인지도 대통령께서 자기를 알아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적 욕망이 PR을 가리지 않고 무슨 검찰 조사하면서 명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검찰이 무슨 뭐 카카오톡 다 갖고 있고 저도 다 봤어요. 이준석과 뭐 누구와의 카카오톡 다 갖고 있고 그런 얘기를 왜 하죠?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변호사 신장식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정치인 신장식은 응원합니다. 파이팅. 아니 어제 저희 프로그램 나오셔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나오셨어요, 김소연 변호사가? 네, 전화 연결을 했어요. 그 법원 창원에 이제 법원 가는 길에 이제 전화 연결을 했는데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 누가 의뢰인이냐. 네네. 그 일각에서는 대통령실과의 교감 속에서 한 거다라는 얘기가 있다. 그랬더니 대통령실이랑 교감해서 했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막 칼을 날리잖아. 그래서 자기는 뭐 대통령 아니라 그 하레비가 와도 자기는 말 안 듣는다 내 멋대로 한다라고 그 말은 하면서 맞네. 다만 영광이다. 예, 대통령 친윤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다. 이제 이런 아이고 표현을 참 전남 했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하여간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고 이 수사가 말이죠. 그 어찌됐든 어제 이준석 의원의 귀국과 함께 수많은 폭로가 또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그 중에서 주목되는 한 사람이 있으니 사실상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심지어 강서구청장 후보 김태우 전 수사관 회 줬죠. 그러니까요. 회 주라. 회줘라. 김영선만 회줘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도 회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거 법률 위반 아닙니까, 의원님? 공천 개입이죠. 그냥 네. 공천 개입이에요. 정당법 위반에다가 뭐 직권남용에다가 네. 다 걸립니다. 예. 그냥 수사를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예. 검찰이 굳이. 예. 그런데다가 또 이준석 대표 얘기로 보자면 소위 포항시장 네. 그 그렇습니다. 공천에 예. 개입을 하려고 해서 내가 막았다. 네. 뭐 이런 취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본인은. 예? 예. 근데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도당위원장이 김정재 의원이고 그 다음에 그 이준석 대표가 오늘 뉴스토마토 아침 보도 보니까 네. 이준석 대표가 만나서 이야기한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야.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랑 만나서 이야기했다 하면서 예. 녹취록이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김건희 이준석 녹취록 전화 통화 녹취록이 나왔던데 그게 지금 저희가 그 뉴스토마토에서 지금 그 녹음 파일을 받아서 지금 작업 중이어서 그게 오는 대로 저희가 김건희 여사의 육성. 그러니까 육성이 있어요? 육성이 있어요. 육성이 저는 이제 있고 기사만 보니까 예. 녹취록이 있고 녹취 파일이 안 붙어 있더라고.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뒤늦게 그 제공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편집국에서 보도국으로 넘어오는 좀 과정이 거의 참 어려워. 기자들하고 여기 또 제작팀하고 그래서 그걸 받아서 지금 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윤선에서 아니요. 우리가래. 사장님. 그래서 지금 그 뉴스토마토의 그 뭡니까 보도 네네. 그 방송팀에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게 되는 순간 아마 이제 다른 회사들로 릴리스가 될 텐데 받는 순간 저희가 바로 애청자 여러분들께 틀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분 예. 목소리를 또 그분 듣는 목소리를 이제 대통령에 이어서 영부인 목소리, 그분 목소리가 나올 텐데요. 지금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방송 중에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근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입니다. 아유 우리 대표님. 네네.
네네네네. 아유, 예. 김건희 여사가 네네네네. 아유. 다름이 아니라 그 상의 드릴 일이 있어가지고 네네. 지금 서초동 와 있어가지고 뵐 수 있나 해가지고요. 아 서초동. 그런 다음에 점프 재생이 돼요. 그래서 제가 박형광 기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갑자기 점프 재생을 하게 되는 거냐라고 했더니 이준석 의원이 그날 그 스터디 카페에서 만나서 3시간 동안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점프하고 틀어줬다. 뭐가 있구나. 있지. 그렇지 않고서 점핑을 할 이유가 없다. 일단 그렇다 예, 치고. 일단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저녁 뭐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까요? 그 다음에 또 점프 재생을 합니다. 또 뭐가 예, 있네. 또 뭐가 있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여기 오시는데 10분 15분에 도착하세요. 네네. 그럼 오세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햄버거 하나 사줬다는 게 이날인 것 같기도 한데 맛있는 거 뭐 맛있는 거 왜 나는 햄버거만 사줬냐 어제 그 새벽에 인천공항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여하튼 요 녹음 파일은 저희가 오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포항시장 공천 때문에 김정재가 XX 해가지고 김건희한테 가서 김정재가 당신 팔고 다니는데 어쩔 거냐 한 것이다. 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이준석 의원이 보여준 게 뭐냐면 사실은 뭐 일상적으로 약속 잡는 것까지만 공개를 해준 거 아니에요, 박형관. 네. 점프 재생하고. 뭐. 예. 근데 그러면서 요게 포항시장 공천 관련해서 상의하기 위해서 김건희를 만나러 가는 약속 잡는 거다. 네. 그럼 실제 무슨 이야기를 점프 재생 중간에 그렇죠. 무슨 일이신가요? 그 포항시장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있을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는 쏙 빼놓고 한 건 뭐냐? 예. 이준석이 나한테 포 쏘지 마라. 나한테 포 쏘지 마라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검찰에서 궁금해하거나 확인이 필요하면 적극 협조하겠다. 이 예. 얘기는 니네 확인하려고 하지 마. 나를 불러서 피의자로 나를 그러면서 아니 뭐 나는 그 직접 개입한 사람이 아니니까 참고인으로 부르겠죠라고 네. 또 얘기를 해요. 이런 예. 게 포인트예요. 예. 야 나를 피의자로 부르려고 하지 마. 내가 피의자로 가서 네. 자꾸 궁금해하면 김건희 육성이고 윤석열 육성이고 내가 다 깐다. 다 깐다.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핵심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명태균 됐다. 이게 이제 그런 거죠. 김준일 평론가의 판단인 건데 예. 이준석의 명태균화. 그러니까. 명태균 구속되니까 이준석 나왔다. 이제 네, 이런.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이거는 두 가지 의도가 겹친 건데 예. 용산과 창원지검은 예. 지금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저는 뭐 구속될 거라고 봤어요. 구속된다 이건 100%다. 예. 그다음에 이제 무리해서 강혜경 씨까지 영장을 치려고 할 수도 있다. 네. 근데 그 쉽지는 않을 것이다. 너무 편파적인 게 눈에 보이니까. 근데 이제 강혜경 씨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품격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 명태균, 김영선, 이준석 대표까지 이분들은 나만 살 방도를 찾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만 살 방도의 가장 큰 무기로 자기네 핸드폰을 지금 앞에 내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예. 다 근데- 녹음해가지고. 네, 다 녹음해가지고 핸드폰을 내세우고 예,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명태균 실패하면서 이분이 생각하는 거는 용산으로 가는 다리를 끊겠다. 나는 뭐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아니냐. 네. 나는 신용불량자라서 니들이 계좌 지적해봤자 없지. 나오는 뭐 거 이렇게 없어. 하고 있는 맞아요. 거죠.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 얘기가 어떻게 확인이 되냐면 그 영장 청구서에 네. 보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국회의원 노릇을 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김영선을 밟고 김영선 얼마나 예. 김영선 전 의원을 얼마나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이상한 사람이신 것 같기도 하고 보면 여튼 그러면 이제 경남 창원 의창으로 가두려고 하는 거죠. 네. 요 사건을. 검찰이. 근데 예. 검찰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예. 그거는 용산 쪽하고도 이 얘기가 된 것이 아닌가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이제 명태균은 너스레 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요. 과시했다라는 얘기와 너스레 떨었다라는 얘기는 같은 얘기예요, 사실상. 예. 그러니까 나는 그냥 너스레를 얘기한 거지 이분들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개입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은 그러면 명태균 선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 다음 스테이지에 빌런이 있어야 되잖아. 예. 여기에 김종인, 이준석을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챈 이준석은 무슨 소리야 하고 포를 다시 용산으로 돌리는 거고. 예. 자, 이준석에게 포탄이 떨어질 것이냐, 예. 용산으로 포탄이 떨어질 것이냐. 그렇죠. 예. 예. 그 국면이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은 진실을 밝히는데 네. 더 적극 나서셔야 된다. 저도 그 얘기입니다. 사실 저는 그 대한민국 그 리영희 선생님 늘 말씀하신 대로 새는 그 좌우의 좌우의 날개로 날고 진보 보수가 같이 균형을 맞추면서 대한민국 뭐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건강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 이준석 대표가 뭐 핍박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상당히 이제 응원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보여주는 태도는 이거 의로운 건가? 그 아니, 저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으면서 다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본인이 양두구육 이야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양 그 머리 걸어놓고 개고기 팔았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 예,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보면 본인은 그럼 팔 때는 예. 자기도 양고기인 줄 알고 팔았다. 근데 알고 보니 개고기였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아닌 개고기인 줄 알고 팔았다는 거잖아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 예. 그다음에 진실을 다 밝히겠다. 맞습니다. 하고 국민들께서 용서해 주신다면 다시 정치를 해보겠다. 그렇습니다. 라는 태도를 가져야 그나마 그러니까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할 각오를 해야 되는데 네. 그 각오가 아니라 나의 황금폰을 무기로 나만 살 길을 찾아보겠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명태균, 이준석, 김영선 할 것 없이 모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품격이 없습니다. 강혜경은 내가 불이익을 받더라도 네. 강혜경 씨는 맞아요. 다 밝히고 가겠다. 예. 라고 얘기를 하니까 품격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사람 더 김종인 위원장도 얼마 전에 MBC 라디오에 나와서 또 거짓말을 하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명태균 씨의 수미 일관한 그 주장이 있고 관련된 그 녹음 파일들이나 뭐 이런 걸 보면 그 강혜경 씨도 증언하는 바이거든요. 김종인 위원장하고 굉장히 친밀하게 관계를 맺어온 게 사실인데 아니라고. 아니, 그래서 라고 이제 하니까. 명태균 씨의 핸드폰 카톡 내용을 다 본 우리 네. 호연지기 김소연 변호사께서 김종인 이건 그냥 다운표입니다. 네. 저는 뭐 비할 생각 하나 없고 네. 김종인 할배는 이제 집으로 가셔야 되고 네. 오세훈은 정치를 그만둬야 되고 네. 라고 교통 정리를 딱 해주셨잖아요. 이준석은 악의 축이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찌 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따지면 그 이제 오늘 뭐 그 칼럼에도 나오던데 2016년, 17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대한민국 보수는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용병을 꼬아가지고 다시 한번 찬란한 보수의 시대를 맞이하려고 했으나 지금은 사실상 괴멸적 상황에 놓인 거 아닌가.